그야말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 지드래곤마저 국화꽃 애도를 보낸 이선균 씨의 이 빈소인데요. 이선균 씨에 대한 동료들의 추모 행렬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날부터 영화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배우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설경구 씨, 조정석 씨 등 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고요. 특히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 이선균 씨와 함께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조진웅 씨는 와가지고 거의 혼절할 정도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동료들의 많은 애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선균 씨의 빈소인데요. 지금 보면 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동료 배우와 영화계 많은 인사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배우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 많은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아는 배우들이 다 방문을 해서 같이 영화를 찍었던 동료들, 또 나아가선 평소에 인연을 맺었던 감독과 배우들 모두가 왔고, 특히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 아니겠습니까? 다 와서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하다. 심지어 슈퍼주니어의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 씨도 마음이 비통할 따름이다. 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선균 씨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딱 두 가지 세력이 집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배우 이선균 씨를 집중 수사한 경찰 쪽, 두 번째로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던 바로 유흥업소 실장 A씨, 이렇게 두 세력에 대한 비판 폭로가 지금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 그 언론사 디스패치입니다. 디스패치는 팩트가 없으면 절대로 조사를 하거나 기사를 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뢰도가 거의 99% 정도 되는 그런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팩트체크가 안 돼가지고 기사를 냈다가 내린다던가 그 기사가 잘못됐다던가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경찰보다도 더 확실한 팩트를 전하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되는데, 자, 경찰의 빨대는 무엇인가? 이선균은 그렇게 무너졌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면은 협박을 해대는 이 A씨의 카톡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경찰은 이 이선균 씨의 이번 안타까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시간을 끌지 않았다라고 했던 인천경찰청 측. 자, 근데 보면은 이 A씨가 협박하는 내용이 보이죠. 그건 그래, 선균 오빠한테 선수 쳐서 나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어, 이미 5천 뜯겠다, 이럴까? 그러자 아니 라고 지디 대답을 해줍니다. 야, 이게 바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실체예요. 이선균 씨가 양모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 뜯을 생각만 한 거죠. 경찰 측은 어땠을까요? 시작부터 문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에서 진행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많은 피의자들로 보이는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사건의 출발점은 술집 마다 김땡땡, 바로 A씨죠. 경찰은 이 김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건지게 됩니다. 뜻밖의 수학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선균 씨가 2023년 불상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김땡땡 주거지에서 이렇게 투약했다. 근데 제대로 된 내사도 하지 않고 이 김땡땡이라는 A씨의 말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땡땡이라는 사람은 3년째 수감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보고서에 몸집만 불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경기신문에서는 톱스타 L씨가 내사 중이다 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합니다. 이건 사건 진행 보고서가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언론에 공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런 기사 함부로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관계자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의 연예인 정보를 확보했다. 이 배우 L씨, 이선균 씨를 말하는 거죠.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다. 내사라는 건 그야말로 소문, 풍문을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첩보를 바탕으로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 즉 이선균 씨의 이름이 공개될 단계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경찰은 당시 이 유흥업소 실장인 김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문은 최근인 10월 19일 날 조사가 이루어져요. 바로 이 사람이 김 씨인 것 같습니다. 인천경찰청은 10월 18일 김 씨를 체포합니다. 전과 6범이었어요. 동시에 이선균 씨를 협박하여 3억 원을 뜯어낸 공갈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김 씨는 누구든 팔아야 했다고 해요. 전과자의 은어로 공적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경찰은 누구든 잡아야 하고 여기에 대하여 실적을 쌓기 위해 이렇게 누구든 피의자가 남을 파는 거죠. 이선균 씨는 김 씨의 공적과 경찰의 실적 사이에서 희생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은 그의 입만 바라봤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노력이었다. 경찰의 김 씨에 대한 의존은 이미 지드래곤의 사례로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드래곤이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왔다라는 말 하나만으로 지드래곤을 피의자를 몰고 가 조사를 했지만 음성 결과가 나왔죠. 이선균 씨 역시 바로 얼마 전 26일 날 수면제로 알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했다 라는 기사가 단독 보도됩니다. 이것은 경찰의 진술서를 활용한 뉴스였어요.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김 씨로부터 이선균 씨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걸 봤다 라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다. 이선균 씨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 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씨는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이선균 씨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경찰발 뉴스가 터졌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11월 24일에도 그랬다. 겨드랑이 털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로 질타를 받았다. 그날 저녁 KBS는 김 씨와 이선균 씨의 녹취록을 또 단독으로 보도를 한다. 이선균 씨는 적어도 이날 오후까진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위를 가려보자 거짓말 탐지기도 제안했다고 해요. 그러나 전후 사정이 생략된 조서는 그를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디스패치 입장에서 이선균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했는데 김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경찰이. 왜 코로 약을 먹냐?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자 코로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 오빠도 궁금하면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김 씨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선균 씨를 계속 꼬신 거죠. 친한 의사 오빠가 처방해준 수면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 이런 형태의 조사는요. 3차례 동안 김 씨의 진술을 되묻는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다리털, 심지어 겨드랑이 털까지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객관적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나한테 구속시켜버린다라고 협박했지. 나 자수했어. 나 이왕 자수하는 거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말하려고 금요일날 조사 간다. 나 면회는 갈게. 네 자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잘해라. 그래, 맘대로 생각해. 내가 들고 있는 게 꽤 많네. 이렇게 지금 이미 김 씨는 약물 관련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김 씨와 이렇게 여러 명이 얽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이들은 이 김 씨 유흥실장의 약물 혐의를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김 씨는 돈으로써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 자수를 하면서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선균 씨를 타겟으로 고릅니다. 이 김 씨가 갑자기 이선균 씨를 타겟으로 골라요. 그러면서 여기 카톡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김 씨는 이선균이 자신과 약물에 관하여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디스패치가 입수한 카톡 내용을 보면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커가 뭘 알고 있는지
언니가 약물한 걸 말해봤자 어차피 이성균 씨는 타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 해커를 자극하지 마. 그랬더니 그건 그래. 내가 성균 오빠한테 선수 쳐서 나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어. 이미 5천 뜯겼다. 이렇게 말할까? 그랬더니 지인이 말립니다. 아니 제발. 그랬더니 어쨌든 해커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씨 무리인데 돈 뜯어내려고 그래.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미 이성균 씨가 약물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성균 씨에게 돈 달라고 얘기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 유용 실장이 말이죠. 결국 김 씨는 이 정다은이란 사람을 해킹범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성균 씨에게도 이 정다은이란 사람을 언급했어요. 내 핸드폰을 해킹했다. 오빠와 나는 문자와 음성을 다 공개하려고 해. 이러면서 이성균 씨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스패치에서는요, 정다은 씨에게 서신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로 내가 코딩이라는 것을 독학해서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김 씨가 나를 해커라고 망상을 가진 것 같다. 내가 해킹을 할 줄 알았다면 진작 부자가 됐지. 저는 앱 개발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약물하면은 이상한 곳에 꽂히는데 앱 개발에 꽂힌 게 참 잘못됐네요. 어이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 김 씨가 이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해킹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할 때 이미 이 사람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탈색하는 사진을 김 씨가 막 보내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김 씨의 9월은 바빴습니다. 탈색을 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했고 간이키트로 스스로 약물 검사까지 합니다. 또 다른 하루는 이성균 씨를 압박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녹취도 하고 그리고 돈으로 막아보자고 막 보채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성균 씨가 약물을 하진 않았지만 김 씨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몰고 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나 쉬어야 하니까 3억은 받아야지. 3억 받고 해킹 범행에 안 줄 거야? 나 한 달 잠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성균 씨한테 나 해킹 당했어 라면서 이러다가 오빠까지 우리 관계 다 들통날 수 있으니까 3억 줘라고 한 다음에 해킹범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낼름 먹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해킹범에게 안 되면 이성균 씨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 적혀 있겠습니까? 비읍 시옷.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욕이에요. 바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니가 3억 먹고 도망가면 오빠가 고소하겠지? 그랬더니 땡땡 언니가 3억은 좀 양아치래. 5천만 원만 받으라고 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아유 그러지 말고 1억만 해달라 그래. 어차피 해커가 원한 건 3억이 아니라 1억이었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야.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결국 김 씨는요 3억 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각서도 공개가 됐어요. 이 각서 내용이 돈을 받으면 해커범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추가 금액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자들에게 일체 접촉과 연락을 하지 않고 어떤 내용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리고 먹고 튀었습니다. 김 씨는요, 이성균 씨 측에 해킹범이 굉장히 쫄보라서 돈 받는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다. 별다른 자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태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10월 13일 또다시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성균 씨에게 말이죠.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이성균 씨 측은 김땡땡 씨의 지인에게 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지인 역시 현재 공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돈 받고 골프장에 가서 노는 김 씨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져 있습니다. 전과 육범이었고 경찰도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성균 씨에게 보내진 문자들이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찰 측은 오히려 이 김 씨의 진술을 수사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나도 너 좋아해 라는 음성이 공개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맥락 없는 멘트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약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나도 너 좋아한다라는 게 이성적인 건지 친구로서인 건지 그냥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건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가 빨대로 수면제를 흡입했다라는 진술의 가치는 이미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약물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디스패치에서 보던 이성균 씨는요, 이번에 피의자인 동시에 협박 사건의 피해자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12월 27일 이성균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김씨, 유흥업소 실장은요, 도망가다가 체포됐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 들어갔어요. 3억 5천만 원을 협박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3차례 포토라인에 선 이성균 씨는요, 마지막 조사를 비공개 거부한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이성균 씨는요,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했다라고 해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비공개 수사 싫어한 겁니다. 근데 비공개 수사 요청하면 받아줘야 하거든요. 사실 당시 유명 배우의 경찰 출석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정말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이성균 씨는 고개를 숙여 사과해 왔습니다. 일주일 뒤 2차 소환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고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나 3차 소환 조사일이 23일로 잡히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자, 변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성균 씨가 유명인이긴 하더라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인천경찰청은요,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막상 소환해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하자 어렵다. 어이가 없죠. 왜냐면 일부 방송 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오히려 이 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피해자에게 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사과를 해요. 이성균 씨를 수사한 인천경찰청장, 매우 안타깝다. 유족께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입장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더불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성균 무리한 수사 동의 안 한다. 우리는 이성균 씨와 관련하여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할 수 있냐? 개인적으로 이성균 씨를 좋아했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수사를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경찰들의 공식 입장인데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사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물 혐의를 받고 있던 이성균 씨가 차 안에서 홀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 발견이 돼서 오늘 낮 시간부터 굉장히 참 많은 안타까운 물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성균 씨에 대한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린 적이 있는데 중간에 멈춘 이유는 이성균 씨가 일단 약물 검사에서 음성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 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라고 했던 여 실장과의 이런 사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이후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내용이 이렇게 돼 있네요.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성균 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 발견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이 씨의 매니저, 이성균 씨의 매니저로부터 당초에는 이 아내 되는 분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오보가 났었는데 실제로는 아내 되시는 전혜진 씨가 아니라 이 매니저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서와 같은 메모를 작성해 두고 집을 나섰는데 어제까지 연락이 됐다. 근데 차량도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성균 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쯤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 이성균 씨의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량 안에 있었던 이성균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로 경찰 측에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결국 번개탄 하나를 피운 채 이 배우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찬반 여론이 오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차량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소방 관계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으로 결국 옮겨졌게 됐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입건되고 나서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참 답변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성균 씨가 이 수사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23일 세 번째 받은 경찰 조사에서 무려 19시간 정도 되는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만인 이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하여 이쯤 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만큼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성균 씨가 정말 여러 번 채모와 머리털 많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약물 혐의에서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하여 경찰이 조사를 진행을 해 나갔던 부분인 거죠. 심지어 이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이 말도 안 되는 진술만을 증거로 유일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 억울하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야 된다. 심지어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하여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그래서 A씨와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A씨 역시 나와 이성균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나도 협박당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이성균 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외신에서도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성균 씨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이성균 씨의 출연작부터 시작하여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워낙 해외에서 대박 히트를 치면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상까지 수상하게 된 영화가 아시다시피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정말 많은 해외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이성균 씨의 요번 사태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생전에 이성균 씨는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다음날 저렇게 싸늘하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당사자인 이성균 씨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번 수사는 종결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성균 씨가 정말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됐고 아내와 아들에게도 사과를 했으며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이 씨는 당일날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요. 1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발 등을 채취하여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또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2차 조사에서 자신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처음으로 경찰에 진술합니다.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 있는지 몰랐다. 결국 이성균 씨는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사가 이어져 갔고 2차 조사 이후 49일 만인 지난 23일 세 번째 경찰 소환에 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성균 씨 앞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맞이한 기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성균 씨의 변호인은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진술대로라면 국가수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성균 씨는 음성을 받았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거짓말 탐지기로 A씨를 함께 조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여론이 갈립니다. 뭐 이지훈 씨라던가 여러 몇몇 연예인들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한 거냐, 또는 먼지를 턴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의 발언으로 인하여 지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안타깝고 명복을 비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유흥업소를 드나든 건 사실이지 않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몰아세웠다, 기자들, 유튜버들,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경찰과 함께 한 명을 너무 몰아붙였다, 이러한 말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배우 이성균 씨는 경찰 종결까지 70일 동안의 조사를 받는 기간을 거치게 됐어요. 이런 이성균 씨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성균 씨의 이 학교, 대학 동기는요, 굉장히 착한 친구였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기본적인 인성이 참 좋은 친구였고 선배들에게 예의 있었고 후배들은 잘 챙기려고 노력하던 아이였다.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있었을지 모르겠다. 누군들 그러하지 않겠나. 비난과 시시비비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 밀어두시고 한 인간의 마지막에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러한 말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슬픔 속에 이성균 씨의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설경구 씨와 조진웅 씨, 많은 연예인들, 인터넷 SNS로도 명복을 많이 빌었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 있는 이성균 씨의 빈소에 이 연예인 지인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로서는 아내 전혜진 씨가 이렇게 상주로 있다고 하는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참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좀 상상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이성균 씨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되긴 했지만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유족들에 따라서 이성균 씨의 부검은 미실시, 쉽게 말해서 유족들이 거부하여서 경찰 측에서 부검은 미실시하겠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이미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입장에서 사실 이성균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말도 지금 일각에서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성균 씨의 생전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이 영상 속에 이 도로에 차 한 대가 슥 지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차량에 이성균 씨가 탑승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카페의 이 CCTV 카메라에 포착이 된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균 씨가 이렇게 차를 끌고 공원의 한적한 곳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조사를 받고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로 유흥업소 A씨, 마담에게 협박을 당하여 3억 원이 넘게 돈을 뜯기게 됐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약물범죄자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의전비서관 자녀의
이 학교 문제 기사가 나오자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이선균 씨의 사건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검사 음성 판정이 나오자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라며 기사가 나왔고요. 정밀검사가 또 음성이 나오자 이젠 다리털로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다리털 검사도 음성이 나오자 무게가 좀 모자란 것 같다 라며 다시 검사를 했고, 그것마저도 음성 판정이 나오자 신종 약물은 검출이 안 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이선균 씨가 출연한 작품들은 전부 다 연기가 됐고요.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선균 씨의 광고가 모조리 끊기게 됐고 위약금 얘기가 나오게 됐죠. 이 위약금이 뭐 천문학적일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서 이선균 씨는 항상 포토라인 앞에 설치가 된 곳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기자들을 상대해야 했고요. 사생활 관련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내용 일부를 기사로 생중계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장 이 사태가 벌어진 오전에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약물을 흡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빨대를 이용하여서 코로 흡입했다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게 수면제인 줄 알았다. 이 기사가 또 나온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번져 나가게 됐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카르텔 카더라가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어찌됐건 이선균 씨 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 조사가 너무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번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고 연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어야 하냐, 이런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선균 씨 수사에 관한 한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의견인지 봤더니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을 입회하여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 측의 입장이에요. 경찰 측의 입장에서도 강압적인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코로 흡입했다 라는 얘기가 이 유흥업소 A씨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요,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이 이선균 씨가 약물을 했을 것이다 라는 단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선균 씨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비위 사실에 대한 공표는 무분별하게 행해지면 안 되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언론과 유튜브 등으로 이슈화가 됐다.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었을 거다. 이번 이선균 씨의 선택은 억울함, 심리적 부담감, 수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게 된 결과물로 보인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 후 공표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몰아붙였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선균 배우를 유죄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실제 시시비비를 가린 비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과 유튜브 등을 타고 무분별하게 이슈화가 되었다. 그로 인한 억울함, 심리적 부담감, 수치심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피의사실 공표는 혐의가 완전히 소명된 이후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배우 이선균 씨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이 언론사와 경찰 측에서 이런 괴물 같은 수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선균 씨가 도피를 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